글자부터 오늘은 힌트를 6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무슨 글자지? 조리 집. 첫 번째 힌트예요. 무슨 글자죠? 최근자. 이제는 앞뒤 신경 안 쓰고 막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글자하고 직자. 아직 없어? 국자, 나라 국자. 다 배웠던 거죠? 어렵지 않은 글자들이죠? 아직도 없어? 무슨 성자죠? 성지. 여성 남성 할 때도 여자 남자 할 때도 성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없어요? 네, 2개만 더 드릴게요. 무슨 글자죠? 바소자, 어주사 소자. 아직도 없어요? 너무 어렵나 보네? 이제 마지막 힌트인데 마지막 힌트 때 한번 쳐볼까? 무슨 글자죠? 딸의 종자. 그래서 제 기억에 나라 국자는 배웠었고 성자, 금자는 당연히 알고 되고 나머지도 그렇게 어려운 글자들 많이. 어떤 속? 목구이 속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속자는 꼭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요 속자는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엮어볼까요? 직속, 대통령 직속, 무슨 기구, 총장 직속, 무슨 기구 이렇게 하고 금속공학과 있죠. 금속, 따위를 일컬어서 새 따위를 일컬어서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속성, 어떤 사물의 속성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 속해 있는 성질이 어떻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될까? 속국에 대한 말이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이렇게 하면 종속.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 예속되다, 종속되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혹은 종속하고 국자를 같이 붙이면 종속국이다.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의 종속국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속을 가지고 있죠. 나는 문관의 소속입니다. 사원의 소속입니다. 속해 있는 바가 소속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속자가 아주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쓰기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과 이름? 해는? 좋습니다. 6강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보고 계시죠.
제시가 했던 구사성 혹시 기억나는 친구? 전화해보고 있었죠? 그리고 뭐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화가 나중에 공부로 바뀌는 경우를 전화위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 세옹지마 비슷한 의미가 되고요. 혹은 뭐 아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던 게 중간고사 학력이 망했지만 나중에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서 중간고사를 잘 보고서 A 플러스 된다. 전화 얘기했고 그런 비슷한 의미로는 권토중래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먼지를 말아 올리며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권토중래라고 하거든요. 권토중래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물러나 있던 사람이 다시 재기의 칼날을 간 다음에 짜잔 하고 등장하는 바로 권토중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서 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방이고 임패위성이라는 말도 쓰인다고 하고요. 임패위성이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전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다가 임패위성이 될 테고요. 임패위공은 실패를 본받아서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서 공을 이루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실패로부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로부터가 오히려 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같이 제시한 글자가 먼저 구류전자였죠. 백승찬 읽어볼까? 자전거, 회전, 음성, 전용.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는 왼쪽에 술의 거자가 없을 때는 오로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각자 전공이 있죠. 뭐 나는 식자경, 나는 뭐 간호학과, 나는 뭐 법학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오로지 공부하는 게 전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으로 대학 수업은 나뉘고 있죠. 근데 옆에 수레 거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게 의미를 갖겠죠. 수레가 어떻게 합니까? 막 굴러가죠.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회전, 전성, 전용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이 정도의 어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 사고,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배가 침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고가 되겠죠. 개인에게 닥쳐온 어떤 불행, 다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한번 해볼까? 지난 시간 뭐였어? 박주영 읽어볼까? 길흉하고 화근, 설마, 사고. 아주 좋습니다. 뭐 인간사는 다 기흉화복의 연속이다. 길한 일, 흉한 일, 재앙, 복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라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죠, 사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모든 사람 다 가니까. 근데 가는데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러한 골과 그 다음에 마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그게 아주 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폭이 좁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멀리서 봤을 때는 결국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기쁜 일을 기뻐하고 슬픈 일을 슬퍼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이 어떨까 싶네요. 화근, 화의 근원이 화근이 되겠네. 화의 뿌리, 화가 생겨난 근원, 설화, 말로 인해서 입은 화가 설화가 된다고 했죠. 정치인들이라든가 사화, 무사와 기타사화처럼 두 번째 설비들이 대규모로 해를 당하는 것, 귀향을 가거나 사약을 받거나 이런 식의 화를 입은 걸 우리가 보통 화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복장 최태근 복권 복덕방 복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음하고 우리말 음하고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복권, 복덕방, 복지, 복음 이 정도 단어들을 지칭했었습니다. 처음 봤던 글자는 집가자였죠. 그래서 어떤 벽면과 지붕이 있는 곳에 돼지가 있는 모습이 집가자의 원형이라고
집과 지부, 집실. 아래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뭘 넣을 수 있을까?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 올 때 이 건물에 뭐라고 써있죠? 무슨 교양관이죠 여기가? 무당이죠. 그 단자도 집단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호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옛 어른들이 호를 붙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분거 다 이기고 같은 경우에는 난 저렇게 흰 구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흰 구름, 배분을 한 거고, 고운 채취용 같은 경우에는 뭐 외로운 구름 이렇게 되겠죠. 세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집 주위에 흐르는 시내 이름, 소박하게 그렇게 단자를 붙이는 경우도 제법 많죠. 무슨 단 이렇게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여러분들 집단자를 같이 좀 적어 놓으시면 앞머리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거를 좀 같이 집단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왔어요. 가정, 가족, 가훈, 마지막 작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그리는 사람이죠. 근데 미술 작가도 작가라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 곡을 쓰는 사람, 곡을 만드는 사람은 작곡가가 되겠는데요. 가사를 만드는 사람은 사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쉬운 첫째, 그 다음 노을. 여기 봤어? 교실, 교실, 강실, 정실, 입실, 입실. 첩실. 좋습니다. 교실, 병실, 입실, 첩실. 그래서 이 실자는 주로 어떤 아주 큰 공간, 그 건물 자체를 시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공간 안에 나눠져 있는,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방, 그리고 또 입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방이 방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집이나 이런 공간, 건물을 말하는 그 글자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습관에 따라서 나뉘어서 쓰고 있습니다. 방도 한자지. 그래서 이거는 밑에 모방자인데요. 이쪽 부분이 지게고, 그러니까 지게 호자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문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집 같은 걸 얘기합니다. 집호자. 아래는 모방자니까 음을 가져온 방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방이라는 것도 집을 의미하겠죠. 요거는 그때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모방자뿐만이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관련 한자로는 그게 들어간 한자 3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게 되면은 길을 크게 세우고 거기에 흩날리는 깃발, 배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김씨다, 우리는 뭐 강씨다 이런 식으로 그 깃발에 이름이 새겨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강씨들 다 모여, 우리 최씨들 다 모여 해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 이렇게 의미가 확장됐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왕태는 읽어볼까? 족속, 족장, 공종, 왕족.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딱 공교롭게 딱 자기가 맞췄던 문제가 나오네. 방금 나왔던 숫자 있죠. 그리고 퀴즈로 했던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그래서 족속할 때도 이 숫자를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학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7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점층적으로 종속, 과목, 단계 이렇게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도 바로 우리 숫자예요. 숫자. 약간 어려운 획수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획이나 되니까 외우기가 좀 쉽진 않겠다. 근데 머릿속으로 한번 계속 써가면서 이거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얘기는 쓰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치사한가? 최종은?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거. 피. 단기. 단기. 좋습니다. 나라의 깃발이 두께가 되겠고 반란의 깃발이 단기. 그래서 단기라는 거는 실제 반란의 깃발 이거를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란 전체를 의미할 때가 크죠. 단기를 드리다. 선생님의 말씀에 자꾸 단기를 들면 되겠니?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단기 들면 또 없어요. 그래. 그 다음 백기, 흰깃발.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죠. 흰깃발이지만 이건 항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경은 김희경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그 다음 거. 그래 여관. 여기에 좋습니다. 여관. 나그네가 머무는 그런 관사, 집이 여관이 되겠고 여객, 여행하는 길속, 나그네가 여객이 되겠고 여행. 여행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행객, 여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모방자 옆에 여기 윗부분까지 들어간 그러니까 옛날에 이 깃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아까 같이 들어간 글자들은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곡자, 기자, 몇자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남에게 보이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그런 제단에 보이는 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높이 세워놓고 이런 거 가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제가 뭐 돼지머리, 뭐 고기, 산적, 그 다음에 뭐 빼빼로 막 이런 걸 올려놓습니다. 와서 드시라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가는 귀신들께 내보이는 우리의 정성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자하고 오른쪽에 볼편자가 들어가는 시자하고는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남에게 내보인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볼편자가 들어가는 시자는 내가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구분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이 아래는 원래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땅귀신에게 내다진다고 해서 땅귀신 글자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상식도 아니고 그냥 참고 수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보일 시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면서 이게 부수로 쓰인 세 가지 글자를 넣었죠. 제사 사자하고 귀신 신자. 강성은 이거 볼까요? 사회 잘 모르겠고 이거는 사원. 지난 시간에도 요 글자 못 읽었어요. 이 글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뭐죠? 사직. 그래서 국가의 종묘 사직을 보존하자 할 때 그 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땅귀신 사자가 되고 이때는 직자는 국식의 신, 기장, 뭐 직장.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의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사직단에 가서 지금 중국 사직동 있죠. 거기 2대 후분 넘어가는 길 쪽, 금화터널 가는 길 쪽에 경복궁에서 넘어가는 길에 거기 사직동인데 거기 가면 사직단이 나가있습니다. 네, 그 아래 갔고요. 딱 분위기 좋았네. 다음 차승윤. 네. 귀신. 신묘. 신의. 신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귀신, 신묘한 솜씨, 아주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신의, 신과 같은 솜씨를 지닌 의사, 신의라고 얘기하고 신주, 그 위패가 되겠네요. 그 조상의 위패, 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표현 가운데 신주단지 밭들이듯 하다, 신주단지 모시듯 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사상이 워낙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시동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이나 지방 쓰기 전에는 가장 닮은 그 집안의 막내 꼬맹이를 앉혀놓고 제사를 대신 지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흙에서 뭐가 싹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흩어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땅의 모습. 그 땅이 들어간 거, 이 흩어자하고 앉을 잡자, 그다음에 우리를 맺자 세 가지를 넣었었죠. 최예정 미래를 났어? 오태경 네. 났어요? 왔는데요. 응, 읽어봐. 왔습니다. 토지 토 모르겠어요. 그다음 토토 향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토속, 토속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풍자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면 뭐가 돼? 풍속이 되겠죠. 그 지방의 풍속은 어떠어떠하다. 그 사람 참 얼굴이 토속적으로 잘생겼어. 이상한가? 토속적이다. 토속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친근감 있고 정감 가는 얼굴을 토속적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향토 예비군 할 때 향토 예비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쓴 과제를 보니까 이 토자하고 선비 사자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토자는 땅이니까 아래 힘이 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선비는 가슬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길다 기억해 주시면 기억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앉을 자자라고 했죠. 기울임. 좋습니다. 좌석, 좌불안석, 좌정관석. 그래서 앉아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은 게 좌불안석이 되겠네요. 좌정관석, 우물안 경기처럼 우물안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좌정관석이고요. 이다현, 문경현. 내자. 좋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 땅에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묻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혹은 장례 가운데 매장. 땅에 묻는 방식의 장례가 매장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매장이 흔했습니다만 지금은 매장을 거의 못하죠. 아마 돈을 많이 내야 될 겁니다.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주로 권하고, 그다음에 수목장도 많이 하게 되는. 화장을 한 다음에 어떤 나무 아래 그걸 묻고서 나무에 찾아가는 방식이 수목장. 우리나라에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만 뭐 조장, 새가 뜯어먹도록 가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물에 빠뜨리는 경우 수장. 여러 가지 방식의 장례. 매복,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걸 매복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물병. 모유 회자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보시면은 위에 뚜껑이 있는 그릇, 아래에 그릇, 가운데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져온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릇과 그릇의 뚜껑과 그릇이 모이는 모양이라서 모유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보통 일가 친척들이 같이 와서 혹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유자. 이 회자는 아래에 있는 모유 집자하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윤현수. 회견, 회심, 좋습니다. 회견, 만나는 게 회견이 되고, 혹은 기자회견,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둘러모으는 게 회견이 되겠고요. 회심, 마음에 딱 들어맞다. 회심의 미소를 짓다.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회화, 모여서 얘기하는 게 회화가 되겠고, 밀회, 은밀하게 만나는 게 밀회가 되겠네요. 그 은밀한 밀자하고 같이 붙을 수 있는 것도 제법 많겠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랄까? 밀담. 그 하나는 밀담을 나누었어. 혹은 은밀하게 보내는 사신. 외국에 밀사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뭐 헤이그 이중에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밀사. 또 뭐가 있을까? 군사.
비밀, 군사 기밀이 있을 수 있어. 혹은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알고 보니까 다 너랑 나랑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다 알고 있어. 했다 모든 과사는. 네, 그런 것도 이 밀자가 들어가는 은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회, 의논하는 모임이 의회가 되는데요. 네, 여의도 있죠. 그다음에 이승현. 네. 집회, 집합, 논집, 시즌. 준비했어요? 답은 다 나오네. 내가 보니까 집회, 집합, 운집, 시집. 그래요. 모이는 게 집회가 되겠고 집합. 수학에서 좀 많이 쓰이죠. 집합,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집합. 군대에서도 고참들만 집합 걸죠. 거기서 다 모여. 그 집합입니다. 모이라고 하는데 운집. 구름처럼 모여드는 게 운집. 어제 뭐 한국 시리즈 야구장에 잠실에 27,000명의 관중들이 운집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를 형용하는 관용어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해설자들이 항상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의 여지가 없이 뭐라고 했죠? 입추 여지가 없이. 입추가 뭐야? 입추할 때 입추인가? 입추가 뭘까?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해요. 들어갈 곳이 없어. 무엇이? 송곳추자입니다. 송곳추자. 그러니까 송곳 하나 세울 자리 없이 깨끗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거는 운집하고 거의 표현이 비슷한 거죠. 그림처럼 많이 모여들었다. 혹은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채웠다. 시집. 작품을 모아놓은 문집이 시집이 되고, 시를 모아놓은 문집이 시집이 되겠고, 문장을 모아놨으면 문집이 되겠고, 시와 문장을 같이 모아놨으면 시문집이 되겠고, 작품을 모아놨으면 작품집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볼 글자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글자들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은 제법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 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모양. 옛날에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미술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머리가 큰 사람이 여기 머리를 크게 그리거나 파마를 했으면 이렇게 머리 길게 하거나 뭐 그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 이 글자를 보면 사람인데 위에 뭔가 큰 장식, 그러니까 비녀 같은 거죠. 요거를 머리 뒤에다가 해놓은 사람이 바로 산의 독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관에 큰 비녀를 꽂아서 가로지르는 비녀 있죠. 성인 남자다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산의 독자, 남편 독자. 근데 이거는 남편, 사내라는 뜻도 있고 한문 문장에서는 바로사로 쓰여요. 바로사가 뭐지? 태영이, 바로사가 뭐예요? 몰라? 바로사가 뭘까? 말을 꺼내는 그런 말. 이런 게 바로사예요. 그러니까 대저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대저, 하늘이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문장들 보다 보면 혹시 옛날 문장을 볼 기회가 있으면은 뭐 대저, 대개 뭐 이런 식으로 별 의미 없이 말을 꺼낼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한다면 무릇, 대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문 문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가라차 수업 이후에 다른 한문 수업을 듣게 되면 저 글자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시작하는 글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 내경, 윤내경? 대 무슨 누가? 아니 산에 뭐가 대장부. 산의 대장부 태어나서 이런 식의 표현, 성차별적인 표현이 있죠. 네, 대답이 대장부. 그다음 사대부, 선비사자. 이게 보면 위에가 길죠. 아까 흩어져랑 다르게 이거는 사대부. 선비 집안, 뭐 아주 큰 집안, 고관 대작 집안을 사대부 집안이라고 부르겠죠. 이 아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의 춘야연 도련서라는 아주 명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거 하다 보면 또 한참 시간이 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왼쪽에 손수변이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부수가 모양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모양을 바꾸게 되는 건데 원래 손숫자로 쓰는 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손숫자를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거를 우리가 부수라고 일단 제방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부수 8개의 위치 가운데 변이라고 하면은 보통 왼쪽에 들어갈 때 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방변이라고 읽는 걸로부터 이미 우리는 저건 주로 왼쪽에 쓰이는구나 이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손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야구 조사했던 친구들 많죠. 타자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저 옆에 오른쪽에 정자를 쓰죠.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은 7타자가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은 던질 투자가 됩니다. 칠타자 던질 투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수가 저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구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손으로 하는 무엇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울 붙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도울 붙자입니다. 부축하다, 돕다. 예전에 제가 요거는 뭐 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 글자는요. 뭐 할 때 보여드렸지? 서로 상조를 설명할 때 상부, 상조 할 때 이 글자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들고 서로 도와주는 게 상부, 상조가 되겠죠. 오른쪽은 부양, 붙들어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동양하는 게 부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부양 가족이 없겠죠. 대부분. 그래서 부양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어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먹여 살리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붙자는 남편 붙자, 그 사내 붙자하고 그 옆에 제방면이 들어간 도울 붙자를 같이 요 글자는 글자 모양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은 빗자루의 모습이에요. 빗자루.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여자예요. 사실은 이쪽이. 이 모양이 여기와 비슷하잖아요. 이쪽하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원래 글자 모양은 좌우가 바뀌어 있었는데 나중에 글자로 정착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에 보면. 꿇어 앉아 있죠. 우리 명령이나 이런 글자 볼 때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 발뒤꿈치를 들고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앞에 잡고 있는 거는 빗자루예요. 청소용 빗자루. 그러니까 여자가 청소하려고 빗자루 들고 있는 모습이 원래는 이 여자 붙자, 아내 붙자의 모습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청소 누가 해요? 청소기가 하나? 누가 돌려나? 마루만 걸어다니면서 남편이 보통하죠. 그러니까 좀 오늘날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자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아내 붙자.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원래 빗자루 추라고 읽긴 하는데 그 글자가 거의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음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아까 제방변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방변이 들어가면은 손으로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손으로 빗자루 들고 뭐 하겠습니까? 쓰겠죠. 그래서 쓰이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아래는 돌아올 빗자, 돌아갈 빗자. 이 글자도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꼭 쓸 수 있도록 모양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송님. 이거 몰라? 읽어봐. 분야다. 그래. 부부유별. 요부. 그래. 이런 단어를 알기 어렵겠지. 요부가 뭐지? 요새 거의 안 쓰죠. 요부라는 표현을. 악녀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나? 마녀, 악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요녀는 안 쓰나 보네. 요녀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없구나. 빼요. 쓰지 않는다면 빼야지 뭐. 그 주말 드라마나 혹은 일일 드라마 보면은 나오잖아요. 저기 맞다산 노인가? 정국이 맞나? 제목? 네. 거기 보면 그 누구냐? 연민정. 그런 캐릭터. 연민정 같은 캐릭터. 그 연기한 배우 이름이 뭐였지? 그 누나가 잘 모르는구나. 이은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그 이은이라는 탤런트가 연기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비하인드 컷이죠. 그러니까 영상 자료를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저 나쁜 년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뛰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연기하는 거하고 드라마상의 캐릭터하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기억나는 게 TV에서 왜 배우들은 한 작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작품에 나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년은 저희가 또 서방질 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들 요구. 저거 근데 없애요, 빼요. 여러분들 안 쓰는 단어니까. 부녀자, 뭐 안성 부녀자 납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부녀자. 그러니까 부녀자는 나이가 좀 많은 여자하고 나이가 좀 어린 여자를 합쳐서 통칭하는 말이 되겠네요. 혹은 뭐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합쳐서 부른 말이기도 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가 부부유별이죠. 그래서 상경근을 가르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부유별. 그래. 넘어가죠. 이현수 읽어볼까? 잘 모르겠어, 다음 거. 청소. 원자일수일까? 주자일수. 어디 팬이야? 현수는? 야구 어디 팬이냐고? 저요? 한국은 아니고 그래? 개념도 하나. 저기 차승윤. 주자일수라고 있죠. 하나 팬이죠. 근데 경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자일수가 뭐야? 누상에 나가 있는 주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게 주자일수예요. 말로가 꽉 차 있는데 주자일수 2루타, 주자일수 3루타라는 표현을 쓰죠. 주자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게 주자일수입니다. 구경 힘드시죠? 얘한테 주자일수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반기를 두는구나. 반기를. 정말 기억해 두겠습니다. 깨끗하게 쓰는 게 청소죠. 네, 청소. 소탕. 범죄를 소탕하다.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다가 소탕이 되겠습니다. 범죄 소탕. 그래, 차승일 한 번 더 해. 제 뒤끝이 좀 많아. 귀가 귀경 귀농 해귀. 아주 좋습니다. 귀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귀가라고 하죠. 귀가 시간 요새 학생들도 통금 시간이 있나요? 있어요? 여학생들은? 예전에 저도 학부 때 술 마시다 보면은 통금 있다고 9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한 학기를 못 가더라고요. 부모님이 빨리 포기하시는 게 현명하죠. 그렇게 되나 어떻게? 맨날 술 먹고 오셔야 되는데 귀가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귀가가 되겠고 귀경 서울로 돌아가는 게 귀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추석이나 이런 연휴 명절 때 귀경 행렬이 뭐 귀경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서울로 돌아가는 거. 귀농 농사지으러 돌아가는 게 귀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뭐 귀농 많이 한다라는 사회면 기사를 보게 되는데 사실상 귀농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귀농이라고 하려면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가서 농사 짓는 게 귀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가서 농사 짓는 건 사실상 귀농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단어 뜻만 놓고 보자면 회귀 다시 돌아오는 게 회귀가 되겠네요. 지구과학 가운데는 북회귀선, 남회귀선 이게 있죠. 네, 저는 과학 상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명칭만 알고 있습니다. 네, 헨리 밀러의 소설도 있죠. 북회귀선이라는 소설도. 그래, 그때 쓰는 것도 이 회귀를 같이 씁니다. 혹은 뭐 어디 갔던 물고기가 회귀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회귀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이 글자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봤던 글자 가운데 바소자 있죠. 장소 소자를 같이 쓰면은 귀소. 보통 귀소를 쓸 때는 뭘 뒤에 더 붙여요?
본능이란 말 붙이죠. 귀소 본능이 살아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택시를 어떻게 잡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 안까지. 그게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본능, 귀소 본능이요. 좋아요. 요 글자는 요 앞에 글자도 여자와 관련된 글자고 요 글자도 여자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거 뭐죠? 맞아. 손. 제가 손이라 기억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지창처럼 생긴 게 나오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손입니다. 손. 그 손으로 꿇어 앉아 있는 여자의 머리, 긴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바로 이 안의 첫자예요. 근데 이거는 문자학자들도 해설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긍정적인 해설이에요. 머리를 꾸미는 모습이 긍정적인 해설이고 또 다른 해설은 머리채를 잡아 끌고 어디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약간 격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은 쪽으로 하죠 우리는. 네. 머리카락 끊지 앉아 있는 여인을 이렇게 시녀가 머리를 매만져주는 모습으로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아내 첫자입니다. 그래서 아내 첫자하고 마음 순자가 들어가는 슬퍼하는 첫자. 저거는 음만 가져온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뒤로 가볼까? 이가동. 읽어볼까? 이렇게. 조금 어렵나? 문지. 처가, 처자, 처처, 현모양처. 그래. 아주 이 정도면은 한 90점. 엄처. 그다음 대학.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 또 그 이런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를 겁니다. 차승님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어? 그래. 모실 시자입니다. 세 번째 게. 그러니까 시녀, 시종 할 때 쓰는 시자예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대자는 두인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방금 대라고 읽은 이유는 두인변이 들어간 대자하고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모실 시자가 됩니다. 시종, 시녀 뭐 이런 거. 엄처시아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래. 엄한 아내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엄처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예스러운 표현이 돼버렸네 벌써 저런 것도.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난 엄처시아에 살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한번 오늘 문의를 해보세요. 엄처시아가 맞냐고. 엄마 있을 때 말고 엄마 안 계실 때.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아주 엄한 아내를 모시고 사는 거를 엄처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현모양처, 현명한 어머니이자 어진 아내. 그래서 요새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공중파에서 해주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게 되면은 꼭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저의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기가 약간 지나면은 지구의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죠? 지구의 평화까지. 지금은 아마 그 종편에서 하는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 대회를. 그래서 현모양처. 근데 오늘날 시대에서는 이런 현모양처상을 요구하지는 않죠. 다 오히려가 아니라 훨씬 여성들이 능력이 더 많고 다만 예전 시기에는 그 능력을 펼칠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각종 고시며 대학 합격 인원 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학생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근히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에를 보게 되면 처첩, 아내와 첩을 함께 일컫는 말이 처첩이 되겠고 처자, 저 처자. 처가, 아내의 집안이 처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갓집이란 말은 중복된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상갓집, 처갓집 원래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너무 굳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갓집 양념통닭 알 수도 있나? 요새 어디가 제일 인기인가? 깐부치킨? 다음 또 볼까?
김종석? 네. 처참 처참.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처참하다. 시원시원해지지 마요. 슬퍼할 첫자라고 해서 처참, 참혹할 참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참혹한 게 처참이에요. 처참한 광경을 느꼈다. 혹은 그 사건은 참으로 속상한 일이었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처절, 처절한 노래가 들려온다. 그 노래는 아주 처절해. 이 절자는 끊을 절자거든요. 뭔가 끊는 듯한. 이때 절은 그래서 뭐 창자를 끊는 듯한 그런 표현이 어느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처연. 이 연자는 형용사 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처연하다. 아주 처연한 노랫소리, 처연한 말 이런 식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형사형 뒤에 들어가서 그거를 형사형으로 어휘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여자가 들어가네. 이거는 아까 이렇게 여자 계속 모양을 여러분들이 자원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의 여자는 다 똑같아요. 다만 위의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게?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깔때기처럼 생겼나? 깔때기를 들고 앉아 있는 여자의 모습인가? 좀 이상해요. 형벌 도구예요, 형벌 도구. 무평을 하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때 로비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었죠. 여기다가 주어 글씨를 새기는 거죠. 너는 로비야. 그 옛날에 추노 드라마 혹시 보셨나? 그 드라마 얘기 안 하기로 했었지.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로비가 여기다가 모습을 갖고 첩자는 그래서 약간 더 좀 잔혹한 그런 모습. 그래서 여자에게 이마에다가 글씨를 쓰는 무평을 가해가지고 전쟁에서 사로잡힌 그런 상대방 적국의 여자들을 노래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글자가 아니죠. 그게 원래 첩자입니다. 여기에는 첩자하고 여자가 세 개 들어가는 간사의 간자를 넣습니다. 우리 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여자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뜻이 별로 없어요.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사실 뭐. 아주 별로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누가 읽어볼까? 윤혜인 봤어요? 네. 읽어볼까? 첫, 첩실, 첩. 약간 어렵지? 천하의 천자입니다. 그래서 천첩.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끔 나와요. 뭐 소첩이 혹은 천첩이 이렇게 먼 길, 과거 시험 보러 떠나는 서방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천첩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네요. 천자는 귀할 귀자랑 같이 쓰일 수 있겠네요. 귀천,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래는 여자 셋이 모여서 아주 간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전창수. 이거 볼까? 간계. 간하? 간아? 아자랑도 비슷한. 간사라고 있습니다. 사악하다. 그래서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정파와 사파가 주로 나오죠. 그 정파의 무공은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무공이고 사파는 갑자기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극강의 무술을 솜씨를 뽐내는 게 바로 사파죠. 이거는 사악할 사자로 씁니다. 간사. 그래서 앞에는 간사한 대책, 간교한 계책, 궁중 여인들의 암투 이러면서 보통 간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마지막 글자네요. 글자가 쉽죠? 네. 이 글자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다들 자자인데 그 글자를 보게 각도름이나 근문을 보게 되면 팔이 좀 흐느적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바운스나 테크닉이라거나 그런 거 하듯이 약간 팔이 흐느적거려요. 여러분들 조카들 본 적 있죠? 보면은 조카들이
이렇게 판을 제대로 못 감잖아요. 아직 뼈가 안 붙고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어린 애기, 강포에 쌓인 그런 아기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아들 자자입니다. 아이 자자. 머리 크죠? 3등신 될 것 같다. 머리가 크고 손발이 나긋나긋한 전머리. 그리고 그 모양 바로 이 아들 자자. 이 아들 자자는요. 이 아래 있는 혈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들 자자는 한일자로 이렇게 가로획을 길게 그어주고요. 혈자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리듯이 짧게 그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글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있는 글자는 흐드 흑자. 김소희 읽어볼까? 자녀. 그래. 자녀. 아들과 딸이 자녀가 되겠죠. 근데 요새는 다시 아이 많이 낳으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죠. 공익광고 보면. 제가 링감인데 저희 때는 아주 보통 한 집안에 3-4명은 기본이었고 많은 집안이 5-6명. 적어도 형제는 됐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어떤 캠페인이 있었냐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둘만 낳자는 얘기였어요. 둘만 낳자는 얘기는 뭐야? 둘 이상을 낳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간 시기가 지나니까 어떤 캠페인이 나왔냐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집안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딸만 하나 낳아도 잘 키우면은 아들 10명 부럽지 않으니까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인구 증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죠. 다시 인구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그 아래는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의미가 확장되다 보면은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 전부가 얘기되는데요. 자손, 길이. 자식, 숨쉴 식자인데요. 이게 사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그러면 내 자식. 무자식이 상판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혈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혈자, 요것만 외워두세요. 요것만. 혈단신입니다. 혈단신. 이것도 잘못 쓰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주로 뭐로 잘못 씁니까? 홀홀단신으로 많이 써요. 홀홀단신이 아니라 혈혈단신. 외로울 혈자를 씁니다. 나 혼자의 몸, 외로운 몸이 혈혈단신이에요. 그 다음에 효도 효자는 위에가 원래 늙을 노자인데 늙을 노자의 축약형입니다. 늙을 노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아래 부분, 비수 글자가 사라지면서 위에 부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들이 어버이, 연세가 든 어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 우리 앞에 나왔던 글자들이니까 연결시키면 다 알 수 있겠네. 조선까지 독학 요새. 네. 효도, 효부, 그래요. 도자, 부자, 자자 다 앞에서 봤던 거죠. 도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0개 정도를 봤고요. 6강에서 10개 정도 문제를 봤고 오늘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한 수업 한 10분 정도가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2가지 지문 요거를 체크를 해주십시오. 유교사회와 가부장제라고 해서 제가 전문을 다 읽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 교재 확인하면서 요새는 조회수가 한 자리로 계속 떨어졌어요. 8명이 읽었더라고요. 읽은 사람이. 그걸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교재에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하고 여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은 읽어낼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억 달러를 날리고 끝난 풀드 의정개발 사업.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풀드 의정개발은 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자본회계 대표적인 성과를 세웠던 프로젝트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쭉 질문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좀 우리말로 느껴지는 구사어를 좀 넣어놨어요. 뭐 여기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어차피, 심지어, 과연, 급기야, 벼랑간, 물론, 도대체, 대관절, 역시, 만약, 만일, 설사, 우선, 설령, 평균, 금세, 대개,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좀만 열심히 했던 친구,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아마 한자로 바꿔놨을 거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놨는데, 이거는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이거를 참고 삼아 넣어놨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너무 관습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나친 관습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떤 한자어로서의 의미보다도 그냥 우리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좀 같이 볼 거는 이제 신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의 레포트라든가 옛날 신문을 좀 이렇게 보게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논문이라든가.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74년도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고. 우리가 지금 가정과 사회였죠. 밑강이. 그래서 가정과 관련한 그 사회면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부엌일을 보다 수월하게 라는 신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관리학자가 제시한 방법과 유형 이런 말들이 있고 1학기 전 계획부터 계획자 이번에 쓴 친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 요새는 조리대라는 말 거의 안 쓰죠. 뭐라고 하지? 싱크대? 근데 싱크대는 사실 거기 담가놓는 거잖아. 그릇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올바른 자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야 돼. 저런 기사가 있었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고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다기보다는 그런 기사가 있길래 잘 나왔어요. 인명을 구하자, 화재 사고, 소방행정 전문가리, 장비 훈련은 재산보호 진화만, 박봉 경무에 사명감 있고 적극적으로 성의를 안 보여. 이런 식의 대형화 사고에 목숨 존중하는 사회 풍조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반복되죠. 그냥 아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똑같은 대책이 나오고 똑같은 대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 보세요. 74년도 신문인데 임신 안 하는 해. 이 해는 아예 임신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벌였던 겁니다. 문화방송하고 주부클럽이 공동 수치를 해서 요새 만약에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욕먹겠죠. 특등 상품이 금성 냉장고네. 지금 LG로 바뀌었죠. 예전에 금성 골드스타였는데 1등이 백조 세탁기, TV 수상기, 전기 히터, 전기 밥솥. 요새 이런 거 준다면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스타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요 주소들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라도 뉴스 라이브러리하고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시면 옛날 신문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하다 보면 확실히 그런 걸 찾을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직접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자를 읽어낼 수 있다면 좀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겠죠. 눈 뜨고도 알지 못하면 그게 정보가 아니잖아요. 읽어낼 수 있어요. 정보가 되지. 84년도 신문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84년이면 30년 전이 되겠네. 이거 때문에 어린이 상품 이름 국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구, 과자리 무슨 말인지 혼란, 동심 좀먹는 보이지 않는 공예, 꽃갈콘, 단단하기, 짜파게, 깡스네. 네.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오늘 그 1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다 보니까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건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예전에 뭐 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빈도수가 나와요.
몇 차례 나왔었다. 이 어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계적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답변이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백헤드데이 뭐 이런 식의 말이. 네. 그래서 그거 찾아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신문 기사는 예전에는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 마지막까지 아직 안 했죠. 신문 기사 옮겨 쓰기. 그래서 마지막 과제는 옛날 신문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반대로 옮겨 적는 거죠. 우리말 도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신문 검색, 아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가지고 이미 한 친구들은 그냥 내세요.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몇십 년 전으로 갈까 우리? 몇십 년 전쯤일까? 30년 전? 30년 전. 그러면 몇 년이지? 1984년. 1984년. 노의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사 하나 찾고 그 기사를 어떻게 하지? 우리말로 옮기는 걸로. 기사에 들어가 있는 한자어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과제 정확한 상세 설명을 제가 EK 위에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사실 과제 약간 변동이 있다는 것만 들어주세요. 목요일 날 뭐 있어요? 수능 보는 사람. 출근 시간? 근데 회사원들이 좀 늦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갈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정상 수업합니다.